거의 완벽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샘슨이 자신이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트럼블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도록 돕기도 전에 샘슨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변호사로 성공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았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는 자기 의뢰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별로를 하지 못했다. 한 동료 변호사는 샘슨의 의뢰인들이 자신이 정당하면 재판에서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샘슨에게 사건을 의뢰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번은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샘슨이 판사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제 의뢰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배심원단이 제가 의뢰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유죄를 선고할 겁니다. 또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에 그는 동료에게 몸을 기대며 말했다. 저 사람은 유죄야. 자네가 변호하게 난 못하겠어. 샘슨은 그에게 수임료를 포기하고 그 사건을 동료에게 넘겼다. 상원 의원 후보에게 사퇴함으로써 그는 존경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어려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사람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샘슨의 정치적인 맞설 중에 한 명은 그에게 대해 거의 완벽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탓에 권력을 맡기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였다. 정치판에서 기부로 행동하는 것은 샘슨에게 불리한 일이었다. 그가 상원의원 당선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샘슨이 정치를 무자비한 세계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이 볼 때 트럼프는 맹렬한 싸움꾼이었고 샘슨은 만만한 사람이었다. 나도 내 패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샘슨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한편 트럼프의 당선으로 그들이 공유한 이상의 한 걸음 더 다가서리라는 믿음을 고수했다. 선거 이후에 지역 언론은 샘슨보다도 트럼블이 더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샘슨이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라임은 트럼블이 상원 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운 그는 4년 후에 뜻이 한 번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 비록 그는 패배를 맛보았지만 투표 일주일 전에서 샘슨을 가장 노골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바로 라임은 트럼블이었다. 샘슨의 인생은 허위로 돌아갔고 트럼블이 샘슨의 배려의 지지자가 되는 것을 보답한 유일한 적수도 아니었다. 첫 번째 상원의원 선거에서 샘슨의 득표율 47%를 기록하며 승리에 바짝 다가설 당시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이던 노먼 저드는 트럼블의 지지자 5%를 이끌었고, 그런데 저드는 두 번째 상원의원 선거에서 샘슨의 강력한 후원자로 활약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샘슨은 생애 최초로 전국 규모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어느 저명한 평론가는 샘슨의 관대한 행동을 잊지 못한 저드가 샘슨이 승리하는데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1999년 정치 전문 케이블 TV 네트워크인 시스펜이 저명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들은 샘슨을 비롯해서 비슷한 직책을 맡았던 다른 정치가 36명의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샘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샘슨은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명단에 있던 정치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뽑혔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샘슨의 유령은 이 시골뜨기 편지에 쓰던 필명으로 그의 진짜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렇군요. 샘슨의 진짜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렇게 했군요. 자,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샘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었네요. 자, 희생 성공의 부메랑. 1830년대 링컨은 일리노이의 클린턴이 되고자 분투했다. 클린턴은 뉴욕 주지사이자 상원 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리 운하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다. 링컨이 첫 번째 상원 의원의 선거에서 사퇴하고 라이먼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두 사람은 노예 제도 폐지의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노예 해방에서부터 대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기회를 포기하는 것, 유죄로 보이는 의뢰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링컨은 한결같이 더 큰 선을 위해서 행동했다.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전문가들은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며 링컨을 명백한 기부로 부르었다. 그 중에 두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링컨은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양보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시민 각자의 행복에 있었다. 링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선, 이기주의, 오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역대 대통령 전기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선에서도 링컨은 신뢰성이 있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워싱턴 필모와 함께 최고점을 기록했다. 링컨을 보필한 한 장관은 그를 두고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보다도 너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1869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경쟁자였던 세 사람을 각각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그니는 권력의 조건에서 링컨의 내각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들려준다. 행정부 전원이 링컨보다도 더 유명하고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공제 경험도 풍부했다. 그들이 내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명의 변호사라는 그것은 가려질 위험이 있었다. 만약에 테이커가 링컨의 입장이었다면 내각을 예스맨으로 구성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매처는 자신을 지지해준 동지들에게 한 자리씩 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링컨은 매서운 경쟁자들을 선택했다.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기자들 앞에서 링컨은 말했다. 우리 내각에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우리나라가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경쟁자 중에서 몇몇은 링컨을 무시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링컨은 그들 모두를 승리로 이끌었다. 컨서 굿위는 링컨이 자존심 강한 관료들을 다루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위대한 정치가가 지녀야 할 조건으로 알려진 친절함, 세심함, 동정심, 정직, 공감 등의 도덕성과 품위 그리고 인상적인 정치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정치마저 비옥한 토지로 삼을 수 있는 기부는 다른 직업에서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베푸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특정 상황에서 주고 무엇을 주고 받는지에 달려있다. 이 책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베풀음의 이런 측면이다. 어느 날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지라도 그것이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기든 지든 쌍방이 아무것도 없거나 잃지 않는 상황에서는 베풀음이 무언가로 되돌아오는 일은 드물다. 에이브레임 링컨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때마다 그 사실을 배웠다. 링컨은 내게 악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거절하는 법을 모른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내가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삶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기본은 결국 합당한 대가를 얻는다. 데이비드 호닉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한 링컨도 결국 이득을 보았다. 링컨과 호닉의 선택이 처음에 손해로 보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지평선을 충분히 길게 잡고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부가 신뢰가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명성을 얻고 성공을 돕는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에는 기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의과대학과 영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베풀음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주아드 비브르 호텔 창립자로 유명한 칩 콜리가 말했듯이 베풀음은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발휘한다. 자, 마라톤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네요. 링컨 시대는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꽤 오래 걸렸다. 인간관계로서 이렇게 해서 링컨이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기버가 성공하는 케이스로 이렇게 이기는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